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차두현 하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부터 저희가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엔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엔드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그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네네. 관계 정상화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남북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북미 미북 관계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그 북한을 대비시키는 문제들도 이제는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핵화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에 한반도에서 대결과 적대를 종식시키겠다. 이것도 엔드거든요. 하는 게 그렇죠. 이제 엔드 유니시스인데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비핵화와 관련된 방법론이 지금까지 얘기된 중단, 축소, 비핵화 예, 3단계 접근을 취하는 비핵화를 거죠. 이게 이야기했었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겠다. 이 방침인 거죠. 예. 일각의 이제 전문가들은 그 엔드에서 특히 이 비핵화 D, 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 역시 진전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그 정부 설명은 이게 이전부터 결국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해서 이런 진전들이 있을 거고 이게 뭐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어느 시기에 비핵화의 단계의 어느 시기에 그러면 교류 협력하고 그다음에 정상화를 이 위치시키느냐 이거는 상당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 반드시 어떤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나머지가 진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보게 되면 북한의 이 선 비핵화 조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추진이 됐던 교류 협력이나 네. 아니면은 관계 정상화 노력들이라는 게 결국은 일정 시점 지나면 동력을 잃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북한이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지금 우리 이렇게 교류 협력이나 이것만 일방 진행해도 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또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엔드 이니셔티브 자체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결심 네네. 그리고 북한의 성의 있는 접근 이게 요구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기존의 북한 반응이라는 게 이제 그 며칠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얘기했죠. 김정은 네. 위원장, 김정은 절대 연설이 없다. 나왔잖아요. 네. 마주 앉을 상대가 아니다라 네, 그랬고요. 맞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 헌법에 이미 핵 보유라는 게 못 박혀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핵화라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게 위헌이 된다는 된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이런 때문에 얘기죠. 비핵화라는 얘기 네. 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하면서 최고 지도자 간에는 좋은 관계다. 근데 이것도요. 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좋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생각 좀 못했네요. 우위에 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무시일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네네. 이게 북한 매체 형식이든 아니면 동생의 김여정 담화 형식이든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 나름의 지금 우리의 비핵화 그 제안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 논리가 네. 지금 북한 대표 연설이 29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예. 김성경 이건 아마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성경이 연설을 할 거라고요. 거기에서 또 반박 논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군요. 거기서도 과연 어떤 내용을 밝힐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저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역할을 얘기한 걸까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라고 반드시 우리가 네네. 주역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북미 미북 협상의 가견으로 또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국제사회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하고 관계를 맺는 문제라든가 국제기구에 확대 가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제 유엔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네네. 거기서 특히나 주목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봤던 건 과연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네, 뭐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네. 북한하고 이제 앞으로 협상할 걸 상정으로 해서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네.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보면 될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원래 보통 한 20분간이 기조연설이잖아요. 근데 1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네네. 주로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7개 전쟁을 내가 종식을 했는데 그 전쟁에 지금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 유럽과 러시아의 태도 이것들의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여러 국가들의 기조연설에서 나왔지만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 문제 이게 지금 주로 관심사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네. 정말 북한하고의 협상을 의식을 했다면 아마 그 바로 기조연설하기 직전 아니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SNS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북한은 얘기 안 했잖아 지금 네, 이런 뉘앙스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다라고 오히려 지금 좀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정말 관심이 생각이 없는 이제 건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미 관계나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뭐 한미 간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상당 부분 공조나 협력의 정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팩트 위주로만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다 1시간 연설의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다른 국가에 대한 이제 요구나 불평 불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무역협상 타결 요것만 언급된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일각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아요. 그 미국의 대외 정책 내에서요. 네네.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중동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상 자기가 열대인 상황에서 먼저 양보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협상을 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상당 부분 자기도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먼저 아쉬운 소리하고 나오라는 건데 그래야 만날 수가 있다고 또 비핵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는 누가 더 급한지 보자. 지금 이런 태도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1, 2개월 내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뭐 접근할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당장 에이펙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낮지만 맞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격적으로 판문점을 간다든가 예전에 2019년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의미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북한에서 냉담한데 마치 본인이 몸이 달아서 가는 것 같은 인상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결국 뭐 노벨 평화상 같은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제스처도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그림을 보면요. 이른바 얘기하는 시처럼 말로 그림을 보면 자, 3년을 끌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켰다. 더구나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이제 손을 같이 잡으면서 이 그림. 아니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을 중재시켰다. 이 그림.
이게 훨씬 더 노벨 평화상에는 그럴듯한 그림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 그러면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겠네요. 그때 묵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네. 누군가가 핵을 개발할 때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 인정이라는 게 결국 기존에 그 가하고 있던 압력을 푸는 거예요. 이게 제재 해제거든요. 예, 그렇죠. 세 번째가 적극적 협력의 관계 정상화 이런 건데 결국 그 미국 입장에서는 관계 정상화라는 거 제재의 완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자기가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뭐 미 본토의 안전을 분명히 우선시하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뭐 비핵화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결국은 제재 문제나 이런 걸 조금씩 풀어주는 방법을 쓰면서도 정작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 또 우리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무관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앞서 이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이 7년 만에 참석을 한 거라서 그렇죠. 2018년 이후에 처음이죠. 예.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물밑 접촉에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북한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달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이 최고인민회의 연설 자체도 사실 이 좀 만나볼 의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우회에서 협상한다면 굳이 김선경이 그 뉴욕으로 올 필요가 없이 뭐 제3국이나 어디 정해서 그러면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선경이 직접 뉴욕으로 왔다라는 건 그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간의 이런 일종의 협상을 위한 의사타진들은 이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서 있어 왔을 거거든요. 근데 김선경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나타났다라는 건 북한이 조금 더 몸이 달아있다라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바꿔볼게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주재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네. 짚어주신다면요. 우리가 금년에 네. 그 유엔 의장국이잖아요, 유엔 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안보리에서 이제 이 의사봉도 들게 되는데 결국 이게 네. 그만큼 우리의 그 높아진 이 위상을 예.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는 엔드 이니셔티브도 다 좋고 좋지만 이제는 의장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눈높이의 시각을 맞춰서 한반도 문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대와 대립을 종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대와 대립을 한반도에서 종식시키게 되면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다시 말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또 이게 지역이나 세계 인권에도 중요한 이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 대한 위협도 그만큼 낮아지지만 동시에 국제 비확단 체제가 더 굳건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군비 경쟁 대신에 이거를 민생을 위해서 투입하게 되면 결과로 지역하고 세계 경제의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역이나 세계의 눈높이에 맞춘 이제 우리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잠깐만 좀 짧게 좀 짚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라면서 이게 좀 이전의 태도와는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이전에는 네. 사실 안전을 담보해 줄 테니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라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예. 네, 이 태도가 바뀐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거는 러시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더해서 이제 고관세 이제 빨리 종전협상 안 나왔으면 고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스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는 도우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계속 지금 종전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사실 손해는 러시아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내 말 들어라. 지금 협상해라. 이런 사인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